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 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와 종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증시파워 10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최근에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메타버스, NFT와 관련된 종목들이 잠시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이제 큰 대기업들 위주로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G전자, LG그룹주들이 오늘 상승하고 있습니다. 간밤 새벽에 애플에서 이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 정도까지 출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서 역시 LG 이 애플카에 부품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 때문에 LG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어제는 또 장 마감하고 나서 현대차가 이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러면서 현대차도 오늘은 1~2% 내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장 초반에 강한 모습은 전부 다 대부분 좀 반납하는 모습입니다. 상승분을 반납을 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은 상승과 하락을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장인데요. 자,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 여러 가지 이슈들과 이번 주에는 정말 NFT, 메타버스 이런 것들 때문에 뜨거운 시장이었지만 정작 우리가 수익을 내기는 좀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전체적인 시장 상황 거시적으로 봐야 할 때 미국 쪽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 파워 시간에는 일단은 연준에 대한 경고음이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런지, 인플레이션이 과연 괜찮은 것인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증시 수다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와 엮이는 게임주들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런 게임주들 괜찮은 건지, 그중에서도 그래도 옥석 가리게 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피드 종목 10에서 여러분들 계좌 조금이라도 수익 드릴 수 있는 종목 10가지 저희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종목까지 두둑하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 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을 부르는 남자 우리 정광우 대표와 함께 어떤 이슈를 다뤄볼지 준비된 이슈를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준의 잇따른 인플레 오판 때문에 연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미국에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0월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물가 오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연준에서는 계속 인플레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맞는 판단인 것인지, 시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고요. 자, 여기에다가 차기 연준 의장 과연 누가 지명될 것인지에 대한 혼란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미국 증시 그리고 미국의 연준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미국에서의 이야기인데 연준이 그동안 잘 해왔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뭔가 제대로 좀 대응을 못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런 불만설이 섞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일단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요. 연준의 경우에 지난 11월 FOMC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일시적이다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대신에 이거에 대체해서 일시적일 것으로 기대되는으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증시에 안도감을 준 바가 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도 높게 나왔죠. 고용 호조의 소비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열 징후가 보이면서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거세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인플레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다가 전 현직 연준 위원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까지도 이 인플레 논쟁에 가세를 하면서 현재는 좀 점입가경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예상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보다 높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연준이 11월 말부터 테이퍼링 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이걸 더 빠르게 한다거나 조금 더 그 양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긴축의 속도가 높여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이제 어떤 목소리들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대표적으로 연준 내에서 매파라고 할 수 있는 제임스 블라드 지역 연준 총재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내야 한다. 그리고 테이퍼링의 속도를 구체적으로 이제 2배 더 높여서 내년에 6월 달이 아니라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시기도 또 추가로 언급한 게 있는데요. 향후 2번의 회의에서 FOMC 회의에서 좀 더 연준이 외파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조금 재미난 부분이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향후 2번의 회의라고 한다면 12월하고 1월입니다. 사실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경우 올해에는 지금 투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약간의 뭐 충고 정도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년 1월부터는 지역 연준 총재가 이제 그 투표권이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투표권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2번의 회의라고 한 것이 구체적으로는 참 의미심장하게 들리는 게 1월 달의 회의에서는 제임스 블러드가 실제로 투표권을 행사를 하게 되고 여기에서 아마도 반대표를 혹시나 던지는 것이 아니냐. 지금의 속도로 테이퍼링 진행한다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게 현실적인 아주 매파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결국에는 뭔가 행동으로 나설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이 제임스 블러드의 말처럼 만약에 테이퍼링의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간다, 긴축의 속도를 빠르게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시장이 좀 좋지는 않아 보이는데 이 블러드 총재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의견을 좀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꽤 이제 중량감이 있는 인물들이 최근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와 비슷한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대표적으로는요. 전 이제 뉴욕 연준 총재였었던 윌리엄 더들리의 경우에 블룸버그 사설을 실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현재 연준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나열한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인플레가 지금 높은 상황이고 결론적으로는 희망 그 자체로는 전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자체로 문제다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연준이 뭐 이제 어떤 상황에 닥쳐도 경제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나 고용, 공급망의 그런 문제 이런 게 그저 좋아지기만을 좋은 뉴스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전략을 써 나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아마도 기준금리를 3에서 4%까지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이제 지난 저희가 금융위기 때 보시면은 금리를 총 이제 올렸을 때 2% 초반 정도까지 금리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3에서 4%라고 한다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최대 2배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긴축의 정도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좀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계 최대 이제 채권 운용사인 핑코죠. 여기에 전직 대표를 지냈었던 모하메드 엘 에리언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연준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경우에는 아주 일침을 날린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플레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될 수도 있다라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 뭐 아까 차트가 약간 나왔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점점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있고 경제를 잘 컨트롤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반대급부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기나 관심이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연준의 정책뿐만 아니라 뭐 연준을 둘러싸고 오늘 새벽에도 저도 외신을 보니까 연준이 펼치려는 긴축 정책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연준 이 의장이 누가 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런 불확실성들이 연준을 둘러싸고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던데 연준 의장을 빨리 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성향을 가지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불확실성 그 자체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사실 이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11월 달에 그것도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는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아니면은 추수감사절인 25일까지 선정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스케줄이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불확실성을 더
증폭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제 그 얼마 전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미국의 지금 현재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 아마 최근에 좀 땜질로 해가지고서 다시 네, 조금 기간이 연장이 났죠.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게 이제 그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는 12월 15일 정도면은 다시 부채 한도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얘기를 했는데 이날이 마침 12월 15일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의 12월 FOMC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이때를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가 첫째가 이슈가 또 추가로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연준의 멤버 자체만으로 봤을 때에는 연준이라는 시스템은 총 12명의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그 항시 의결권 가지는 사람이 7명, 그다음 뉴욕 연준 총재 항상 가지고요. 지역 연준이 네 자리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7자리 중에서 이미 하나가 공석이고요. 파월 의장을 바꿀 수도 있다면 하나에 더 뽑아야 되겠죠. 한 명을. 그 다음에는 지금 12월 말, 1월 말에 또 이 당연직 의원들이 각각 사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7명 중에서 4명을 추가로 지금 바이든 정부가 선임을 해야 되고요. 이게 그 상원에서 인준 절차를 밟아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일종의 패키지들을 시도할 걸로 보는데 과연 지금 딱 50대 50으로 나눠져 있는 미국 상원에서 이게 과연 잡음 없이 통과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잘못하면은 이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서 공석인 채로 해를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어 버리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금융 시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제 연준이 리더십을 제대로 힘을 가지고서 좀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까지도 생겨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연준 내의 인사들이 표결을 할 수 있는 인사들이 많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또 다시 전략을 세워야 되고 어떤 성향인지를 분석해야 되니까 또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러면 미국에서는 최근에 저도 외신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연준이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것 때문에 트리거가 되면서 한번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텐데 그때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미국에 좀 많더라고요.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만약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더더욱 더 이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불확실성들을 정말로 정치적으로 잘 해결을 해가지고 넘어가게 된다면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그 사실 이제 저희 방송에서 계속해서 제가 출연해서 최근에 안 좋은 말씀을 드리고 있어 죄송한데요. 만약 그렇다면 그 의견을 좀 거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아주 스무스하게 넘어간다면. 근데 여기에서 이미 잡음이 한번 생겨버리고 나면 이제 균열이 생기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되잡는 데에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아마도 이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균열이 생기고 나면은 이것이 다시 되돌림을 보일 수 있을지는 엄청나게 저희가 신중하게 체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결정을 내려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지역 연준의 의사권이 4명이 내년에 바뀌게 되는데 그중에서 블라드뿐만 아니라 나머지들도 다 매파입니다. 근데 현재는 4명 중에 2명은 비둘기로 분류되고 2분은 약간의 매파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의 색깔 자체가 굉장히 지금 매파적으로 내년에는 그 이제 지역 연준 총재의 투표권 바뀌는 것만 해도 그렇게 지금 변화가 지금은 충분히 예견된다. 그렇게 말씀을 추가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광우 대표와 함께 미국 시장에서 지금 연준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이것이 트리거가 되면서 미국 증시가 어쨌든 조금 영향을 받거나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14분, 이제 15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상승 출발하면서 좋게 시작했는데 상승 탄력은 좀 줄어들고 있는데요. 시장의 상황도 보겠고 어떤 종목들이 특별하게 움직이는지도 강민정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업앤다운 강민정입니다. 시장 상황부터 간략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나흘 만에 반등이 나왔지만 강세장이 뚜렷하진 않습니다. 0.1%대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매수를 하고는 있지만 두 투자 주체가 합한 매수량이 총 200억 원에 그치고 있고요. 또 거래량이 활발하지 못한 점도 아쉽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에 역시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3%가량 상승하면서 1036선에 거래 이어갑니다. 그럼 이어서 이 시각 상승 중인 특징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에 거래되고 있는 인포뱅크 살펴보고요. 버킷스튜디오 관련주 세 종목 묶어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NFT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 FSN까지 살펴보시죠. 애플발 자율주행차 이슈가 나오면서 인포뱅크가 장 초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현재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셋업까지 일제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이 이르면 2025년에 애플형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외신을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애플카 사업에 이 애플이 다시금 집중을 하면서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였는데요. 인포뱅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에 애플 카플레이 그리고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이미 6년 전에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원조 애플카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고요. 현재도 가격 제한폭에서 거래 중입니다. 12,900원 선의 현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업특징주들도 살펴보시죠. 네, 버킷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고 공시를 하면서 양사가 함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바이오젠은 비덴트의 주식을 취득한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버킷스튜디오의 공시부터 살펴보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바이오젠의 지분 300억 원가량을 취득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버킷스튜디오는 이미 인바이오젠의 최대 주주기 때문에 추가 취득이 되겠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인바이오젠 역시 비덴트의 지분 300억 원을 마찬가지 추가 취득하겠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버킷스튜디오가 인바이오젠을 통해서 비덴트를 소유하고 있고 이 비덴트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의 최대 주주여서 이 같은 공시가 더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두 종목은 급등이 나오는데요. 비덴트는 이번 주 너무 올랐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에서 종가 마감한 이후로 오늘은 8%대 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업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FSN 보겠습니다. NFT 관련주인데요.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FSN이 현재 저평가 구간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과 모멘텀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FSN은 현재 유튜브에서 구독자 1,200만 명을 보유한 딩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또 가상화폐 거래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이뿐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저작권 보호 기술까지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금융투자 측에서는요. NFT 콘텐츠를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발행과 유통 기술 그리고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까지 보유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FSN 현재 16%까지 급등합니다. 오늘 고가는 9,500원을 기록했고요. 현재는 8,500원 선에서 거래 이어갑니다. 이어서 다운 특징주도 함께 살펴보시죠. 지누스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급락하고 있습니다. 또 한전기술에 대한 한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마찬가지 급락 중인데요. 먼저 지누스 살펴보겠습니다. 지누스는 SK네트워크스와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다운 중입니다. 회사 측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최대 주주 지분의 일부 매각권 등에 대해서 SK네트워크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인수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공시를 한 겁니다. 지누스는 앞서서 미국의 매트리스 시장에 진출을 해서요. 아마존을 통해서 온라인 매출 1위를 달성하기도 한 기업입니다. 여기에 따라 정수기 렌탈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는 SK네트워크스가 인수를 한 뒤 양사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됐지만 협상이 결국엔 결렬이 된 겁니다. 오늘 개파락하면서 14%까지 꺼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87,000원 선까지는 회복을 했지만 그래도 9%대 급락 장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하락 특징주도 살펴보시죠. 한전기술입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원자로 설계를 전담하는 조직을 해체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현재 한전기술 내부에서는요, 원자로 설계 부서를 쪼개려는 조직 개편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한국형 원전의 핵심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관련 섹터도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한전기술 측에서는 검토 중인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조직 개편안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사항이 아니라는 건데요. 하지만 두 자릿수대까지 장중 급락이 나왔습니다. 현재도 10%대 하락을 보이면서 10만 1,500원 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업앤다운 특징주였습니다. 저는 캐스터 강민정이었습니다. 네, 강미정 캐스터와 함께 시장의 상황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종목들과 시장의 상황을 체크해봤는데요. 자,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과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창원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시장 오늘은 뭐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 뭐 메타버스나 NFT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엮이기만 하면 이야기가 나왔다만 하면 주가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야 하나 많은 분들이 또 고민하고 계시고 이런 추세가 더 이어질지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역시 그런 종목들 중에 업종은 게임주들이 많이 좀 수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위메이드라든가 카카오 게임즈가 사실 이렇게 계속 급등 나오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에는 그 토큰 발행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가상화폐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라라든가 이제 위믹스의 가격이 워낙 뭐 급등하고 위믹스 같은 거는 100배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 게임빌과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시프트X라는 그 토큰을 이제 발행할 예정이거든요. 어제 이제 그 게임빌 컴투스 플랫폼에서 그 블록체인 그 전문 그 회사 그 테라폼 레스코리아랑 같이 이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을 했는데요. 그 업무 협약에 따라서 이제 시프트X 가치입니다. 토큰 발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블록체인 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제 시프트X 가칭이라고 불리는데 해당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제 컴투스 그룹 자체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낼 수가 있게 됐는데, 일단 이런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토큰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블록체인 게임, NFT 거래소 이런 걸 이제 컴투스가 본격적으로 구축하는 데에서 이제 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이제 그 컴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도 그 게임 전문 생태계 구축을 위한 그 플랫폼을 가진 하이브라는 하이브를 통해서 블록체인 전용 그 SDK를 탑재해서 관련 이제 그 블록체인 오픈 플랫폼을 좀 구축을 좀 진행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게임을 갖다 붙이는 그런 진행이 될 건데, 그 테라 블록체인과 같이 접목시키게 되면은 요게 그 NFT 관련된 게임들을 많이 넣을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히트 게임들이 요게 다 붙이게 될 것이고요. 그 게임빌이라든가 컴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 개발한 내년 블록체인을 내년 1분기에 선보이게 되는데, 요게 맞춰서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런즈 클로니클을 내년 1분기에 선보일 것이고요. 게임빌도 관련된 블록체인 게임 나타날 것이고, 그 외에도 지금 한 3정 정도 이후에 또 그 NFT 게임을 또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인데, 요게 또 내년 1분기에 컴투스가 NFT 거래소도 좀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구축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K-팝 아티스트 같은 공연 영상이라든가 화보라든가 팬아트 이걸 시작으로 해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이거 여러 가지 K 콘텐츠들이 여기에 탑재가 좀 될 것이고요. 실제로 해서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그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죠. 컴투버스라고 해서 여기에는 이용자들이 직접 NFT를 활용해서 자신만의 IP나 재화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차세대 가상현관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이라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 그동안 컴투스가 생각보다 많은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위지 스튜디오를 투자를 했죠. 2,057억 투자해서 현재 최대 주주로 올라와 있고요. 이게 또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기업인 더 샌드박스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부동산
가상거래 메타버스 기업인 업랜드도 투자를 했습니다. 각각 투자를 또 진행을 한 상태고 또 더 샌드박스의 모 회사 애니모카야 브랜드에도 투자를 또 했고요.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계속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컴투스가 이제 단순하게 뭐 이렇게 갑자기 메타버스 트렌드에 얹어서 이게 발표한 게 아니라 지금 많은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꾸준히 준비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상과 놀이, 생활, 업무를 모두 결합한 올인한 형태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를 공식적으로 내놓을 것이고 올해 이제 12월 달에는 일단 프로토타입 영상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내년 1분기에 본격적으로 구축하게 되면은 컴투스 그룹이 그 안에 다 입점을 좀 본격적으로 할 것이고요. 여기 블록체인 게임이라든가 메타버스 플랫폼, 종합 콘텐츠 기업으로 컴투스와 게임비를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도 바꿀 것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회사가 탈바꿈을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는 다른 게임사에 비해서 밸류에이션 할인을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도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증권사들 평가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오늘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지금 3% 조정 받고 있고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 게임 업종들 당장 눌리 나오는데 지금 다 아래 꼴을 달고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상승 전환됐고요. 위메이드도 지금 마이너스 1%까지 낙폭 다 만회한 상태고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시세 한번 쭉 뽑고선 기간 조정입니다. 이제 11선 터치하는 정도니까 17만 원 아래면 더 좋고요. 17만 원 이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좀 1차 정도 매수해 볼만 한 것 같고요. 만약 17만 원 이하로 가격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은 추가 매수 전략인데 지금 한번 우리가 지금 자리가 저가 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한번 주가가 뽑고선 옆으로 기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막 실어서 들어가기 부담스럽기 때문에 잡아두고 오늘처럼 장중 흔들림 나올 때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고요. 기간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시세 나올 거라고 봐서 매수가 17만 원 전후로 한번 잡아보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잡고 손절가는 14만 원 드리겠고 절대로 한 번에 담지 말고 나눠서 장중 눌릴 때마다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잡아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컴투스 조금씩 모아가면서 조정 나올 때 모아가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한번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잘 선별해서 엄선해서 골라왔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들께 빠르게 릴레이로 종목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관심 있었던 건데 이런 점이 궁금했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매수하려면 매수가 어느 정도로 설정해야 될지 궁금한 점을 저희에게 보내주십시오. 샵 3772번 문자로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바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내용을 설명해드리고 해결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이 좋은 종목들을 골라오셨죠.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부터 일단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한글과 컴퓨터, 농심, 코리아 서키트, SK하이닉스, 대한항공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JT, PSK,
SY, 현대제철, J콘텐트리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지금 눈에 띄시나요? 자, 오늘 두 분의 전문가,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는 YB와 OB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표적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종목을 공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가운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샵 3772번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을 이용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가겠습니다. 제가 YB죠. 빨리 소개해 주세요. 예, 첫 번째 종목은 말문이 막히네요, YB답게 한글과 컴퓨터 네, 시작을 하도록 상큼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소개해 주시죠. 한글과 컴퓨터 같은 경우 메타버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오비가 할 종목은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3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라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회사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뭐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관심을 갖는 게 일단 뭐 자체 그 소프트웨어 자체를 메타버스화한다라는 것들, 여기에 싸이월드와 협업을 해서 자체 메타버스를 구현하겠다, 이러한 지금 소식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시세 흐름들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와 NFT 이런 것들이 융합이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현재 지금 한컴 같은 경우는 자체 소프트웨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 NFT 그 기능을 부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서 자체에 이제 보안이 이제 철저하게 되고 그 문서를 거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게 된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지금 한컴 같은 경우 이러한 구현을 하기 아주 적절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체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뭐 문서와 그다음에 뭐 PPT라든지 이런 것들을 호환할 수 있는 그러한 메타버스 기능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된 NFT 기술까지 합쳐지게 되, 그리고 싸이월드와 합쳐지게 되면 나아갈 방향은 잘 잡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글과 컴퓨터가 최근에 싸이월드와 또 엮이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추가적인 전망도 괜찮다,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글과 컴퓨터 봤고요. 자, 김상훈 대표의 첫 번째 종목도 소개해 주시죠. 네, JT 소개드리겠습니다. JT요? 네. JT는 일단 DDR5 관련주인데요. 일단 네. 후공정 장비를 좀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글로벌 탑 3 사업자에 일괄적으로 좀 공급 중이기 때문에 좀 이런 매출 구조가 좀 양호한 상태고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좀 증명을 하듯이 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27.4억 원으로 이제 전년 대비해서 600%가 넘는 좀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이고 현재 이제 DDR5 전환해가지고 이제 수혜주도 움직임이 있는데 요즘 좀 메타버스나 이런 관련주들만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주들이 이제 가면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에도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러한 PCB 업체들, 뭐 코리아 서키트나 뭐 심텍 같은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계속 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후발주로 좀 JT가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도 납품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사업으로 좀 볼 수 있겠고. 뭐 메모리 성장률보다는 아무래도 빅메모리 성장률이 1%에서 뭐 5%, 그러니까 메모리는 한 1% 정도 되는데 빅메모리는 연간 5% 이상으로 좀 점쳐지는 만큼 앞으로 좀 이러한 신사업에 대한 동력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121선을 좀 기반으로 매수해 보는 것이 좀 좋았는데 일단 오늘 3%가 넘게 올랐으니까 조금 차근차근 매수를 해봐도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JT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종목 들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음 차용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을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YB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유튜브에 댓글로 뭐야 왜 이렇게 귀여우세요? 세 분 중에 제일 젊어 보이시네요? 라는 댓글이 올라왔네요. 직접 쓰신 건 아니죠?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스쿱의 김상훈 대표는 상관이 없는데 네. 저보다 나이 들어 보이신다는 앵커께서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
마상을 입긴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을 바로 가겠습니다. 농심이죠? 예, 농심 많이 드셔야 되는 겁니다. 네. 점심 때 농심 드시죠. 예, 농심 같은 경우는 3분기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그런 호실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농심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좀 받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조정을 받았었던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품 가격을 인상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앞으로 제품 가격을 지금 이제 원자력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제품 가격에 전이를 했고요. 이렇게 제품 가격에 전이한 것들이 4분기에 온전히 다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라면 실적 개선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심이 이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생산해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미 지역에서 매출이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면 제품이라든지 스낵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북미 지역에서 지금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농심에서 나온 새우깡 드셔보셨습니까? 블랙? 정말 지금 제 책상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역시 시대의 흐름을 잘 타시는군요. 일단 뭐 농심 같은 경우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출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선한 느낌들을 좀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글로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오리온 하면 중국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농심 하면 일본 시장과 북미 시장 이런 쪽들에 대한 공략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농심을 차영조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미스터 우라고 하시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농심과 오뚜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분이신데 이거를 더 가지고 계시대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추가 매수 관점보다는 일단 갖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식음료 관련 주식들은 계속해서 시세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 가지고 계신 것을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세요. 자,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이죠. 네, PSK 가져왔습니다. PSK요. 네, 일단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고요.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이제 PR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장비를 세계 1위 기업으로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반도체 전공정 장비 중에서 일단 감광액이랑 잔여물을 좀 제거하는 장비인데 이런 것들이 좀 매출 구조에 좀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외에도 뭐 드라이 클리닝 장비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대형 업체들이 주요 매출처고요. 그러한 매출처를 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매출에 대한 안정성은 계속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PR 스트립 장비는 일단 D램이나 뭐 낸드나 파운드리 모두 공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되게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공장을 새로 지었을 때 이번에 뭐 3공장을 지었을 때나 아니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M16 공장에 대한 준공을 좀 예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혜를 또 받을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일단 매년 성장세가 좀 많이 두드러져요. 19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뭐 1,500억, 순이익 150억이었는데 이게 2,600억, 300억, 그리고 4,100억, 그리고 750억까지 올라오면서 뭐 두세 배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성장세를 매년마다 보이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성장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현재 유보율도 굉장히 좋고 부채 비율도 거의 없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도 높은 데다가 PER도 뭐 한 7에서 8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좀 아직 이렇게 올라온 상태임에도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PSK까지 김상훈 대표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의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예, 아무래도 뭐 반도체 장비 코리아 서킷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3분기 이익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PCB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부분들 매출이 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러한 지금 현재 반도체주들 오늘은 뭐 LG그룹주들이 올라가고 반도체가 좀 쉬는 모습들을 보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 대규모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PCB 부분들이 전통적으로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여기에 자회사인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실적이 호조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반도체 장비, 2차전지 소재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는 전략들이 필요한 대표적인 종목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뭐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조금 다소 주춤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결국 실적 베이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산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반도체 장비 업종 이런 것들은
중국 시장에 따라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전지 소재라든지 반도체 장비는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완성 업체들이 현재 지금 주춤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도체 장비를 결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것이 이제 좀 부담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이 더욱더 개화될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차영조 소장님이 코리아 서킷 이야기해 주셨고 김상훈 대표도 뭐 JT나 PSK 이런 종목들을 소개를 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댓글로 민구원님이 저런 찐 기업들 거래량이 안 붙는다. 요즘 시장이 그런 상황이다. 아니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NFT, 메타버스 이런 데만 엄청 자금이 쏠리고 있으니까 이런 시장에 대한 한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현실이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촌철살인 같은 한마디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종목 소개해드리는 중에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개장을 했습니다. 상황을 좀 볼까요?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보합권에서 0.04%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하면서 3,519선에서 출발을 하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홍콩 항생지수는 낙폭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1.5% 넘게 하락세가 나오면서 출발을 하면서 1.52% 약세 출발하고 있는 홍콩 항생지수의 출발 상황도 봤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2% 정도 지금 현재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 시장도 0.1% 넘게 0.1%, 2%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세를 일단 보여주고 있는 상황. 우리와 일본은 상승하고 있지만 중국 쪽 시장은 오늘은 좀 약세에 엇갈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갈까요? 네, SY 가죠. SY요. 네, SY는 일단 국내 1위 샌드위치 패널 좀 제조업 업체입니다. 일단 이런 샌드위치 패널을 이용해서 저번에 이제 이동식 코로나 음압 병동을 좀 만든 이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좀 보였을 때 많이 올랐던 이력이 있습니다. 일단 중증 환자 수가 팬데믹 이후 최대치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 1일 확진자가 오늘도 3,000명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3,000명 이상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이러다가 한번 4,000명대를 한번 찍게 되면 이러한 음압병동 관련주들이 분명히 움직일 수 있고 오늘도 조금은 움직이는 모습을 좀 살짝 보였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기조를 좀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일단 SY 같은 경우 이제 몇 년 동안 적자를 계속 봤었어요. 근데 이러한 적자를 올해 턴어라운드를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부동산 정책들이 좀 여야 간에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혜를 SY가 좀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적에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하방 경직성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래로 이평선들을 모두 깔고 있습니다. 뭐 20일, 5일 뭐 다 깔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낙폭을 보인 지금에서의 관점에서는 좀 나름 괜찮은 테마주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SY까지 김상훈 대표의 종목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이번에는 차영조 소장님이 SK하이닉스를 가져오셨습니다. 예, SK하이닉스 조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뭐 전일 같은 경우 개장 전에 일단은 그 중국 공장 증설에 대해서 네. 미국이 일단 조금 막는다 이런 네, 뉴스가 제동을 있었죠. 걸었습니다. 노광 강판, 그러니까 EUV 장비의 진입을 막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상태죠. 그렇지만 주가 움직임은 그렇게 크게 받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아직까지 확인된 뉴스는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 일단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공식적으로 하라 마라 이걸 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네덜란드 장비의 진입을 좀 막고 있다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중국 공장의 선진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들의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지금 10만 원에서 11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저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주가 움직임이 견조한 게 이달 말에 이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SK텔레콤에 대한 인적 분할이 그렇죠. 11월 29일 날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SK하이닉스가 SK그룹에 이제 자회사로 등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M&A 활동 같은 경우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포커스를 노리면 그러니까 결국 중국 공장은 좀 노이즈라고 보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된다라면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신 차영주 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은 김상훈 대표의 현대제철인데, 자, 유튜브에서 민블리님이 요즘 철강주가 많이 내려가고 있는데 괜찮은 건가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대제철도 아마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제철 말씀을 좀 드릴까요? 네. 종목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일단 차광판 단가가 원래 계속 인상에 대한 차질이 좀 있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성공하면서 해외와 그리고 국내 차광판에 대한 그런 가격 인상을 좀 완료를 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인상을 또 했고요. 일단 현대차나 기아차 이런 완성차들에 대한 그런 생산 차질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반도체 때문이죠. 네. 쇼티지 때문에 계속 차가 안 팔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러한 출하량을 좀 회복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실적을 현대제철이 입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현대차가 좀 실적 기조를 좀 보이면 현대제철도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일단 탄소 배출 저감으로 인해서 철 스크랩에 대한 가격이 계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철강석 가격은 일단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고 계속 횡보하는 상황이지만 이 탄소 배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을 저감 조치를 하려면 철 스크랩을 녹여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철강석보다는 한 4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탄소를 배출을 적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격 강세가 앞으로 철강석 가격이 조금 하락하는 걸 좀 나름 막아주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PER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고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리는 나름 신규로 좀 괜찮다. 왜냐하면 하반 경직성이 좀 어느 정도 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일단 들고 가시는 분들은 사실 조금 이러한 시장에서의 어떤 소외감을 좀 버티시는 구간이다라고 좀 저는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좀 철강주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뭐 실적도 잘 받쳐주고 있고 환경들이 조금씩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좀 한번 버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이제 한 종목씩 마지막 종목은 남겨두셨는데 차영주 소장님이 대한항공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거죠? 네, 뭐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미국은 뭐 여행주들이 날아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답답하느냐라는 것들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 속도가 가팔라요. 그러니까요. 2분기부터 흑자 전환된 이후에 5분기 만에 지금 3분기는 4천억대 이익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4분기는 4천억대 이익이 나올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익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현재 지금 실질적인 여행이 아직까지 못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뭐 여행객들이라고 그럴까 이제 탑승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북미 노선에 대한 탑승률만 올라가고 있지. 현재 지금 동남아나 이런 뭐 구주 노선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정체돼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이라든지 현재 지금 물류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쪽들의 이익이 반사이익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들이 늘어나다 보면 현재 비용을 줄여놓은 상태고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부분들은 아직까지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그리고 여행이 늘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조금 드라마틱한 수익률이 영업이익률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보는 거, 그러니까 뭐 많은 물량을 담아본다라기보다는 조금씩 담아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금씩 담으면서 내년에 시세를 보일 때 조금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제 10번째 마지막 종목입니다. 김상훈 대표님은요? 네, 제이 콘텐트리 가져봤는데요. 제이 콘텐트리. 네, 이미 제이 콘텐트리를 언급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쵸?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볼 체크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뭐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디즈니 플러스나 뭐 JTBC 설광화 같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동시 방영이 될 예정이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밸류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디어뿐만 아니라 뭐 메타버스 ETF 편입된 것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국내 대표 영화관, 메가박스 관련주로도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수혜를 좀 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좀 지금은 사실 뭐 제가 SY를 언급을 드렸긴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 뭐 치료제 관련한 이슈도 오늘 미국에서 또 바이든이 또 샀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리오프닝은 무조건 일어날 것이고 코로나 종식도 사실 가능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남아있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영화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가져온 이유는 이제 지옥 개봉일이 오늘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오늘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이미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뭐 10% 정도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어느 정도 지금부터는 뭐 반절을 실현하고 가던가 아니면 뭐 30%를 실현하고 가는 뭐 지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높으면 사실 적게 실현을 하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 나는 어떤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했다라고 하시면 뭐 반절 실현하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오늘 다 매도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J 컨텐츠리 지난번에 김상훈 대표가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넷플릭스에서 지옥이 공개가 됩니다. 요것에 따라서 조금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오늘 수익 실현하실 분들은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중에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요? 저는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좀 SK 하이닉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중국발 노이즈가 있긴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결국 일단은 SK 그룹에 있어서의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골라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요? 저는 JT를 골라보겠습니다. JT요? 네, JT요. 네, 그 네. DDR5 관련주로 다른 것들이 잘 가고 있고 하니까 한번 좀 지금 손익비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고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JT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두 분 다 IT, 반도체 쪽을 골라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와 JT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파워10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뭐다 증시파워10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